와, 종강이다. 종강도 했겠다. 우리 당근 멤버들은 종강 후 계획이 있나요? 우리 당근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여행은 무조건 호캉스죠. 여행은 힘들어야죠. 아니 힘들다뇨. 여행은 여유로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 토론을 통해 정해보자고요. 당근 토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주 만에 돌아온 새로운 DJ 디디입니다. 와! 네, 오늘은 모카님, 봉봉님, 그리고 민기니님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바쁘게 살아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 모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제랑 팀플에 치여서 거의 죽기 직전인 봉봉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도 과제와 팀플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기뉴입니다. 와! 자, 근데 이제 슬슬 종강 시즌이잖아요. 다들 종강 후 계획이 있다면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종강을 하자마자 연휴를 보내고 아마도 바로 뮤지컬 준비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제 뮤지컬 동아리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내내 배우팀과 함께 재밌지만 슬픈 방학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해서 휴학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알바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전 준비도 하고 또 그림 연습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저는 4년 내내 계속 휴학 없이 달려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 여행 자금을 마련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1월 한 달 동안에는 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은 후에 제 생각에 2월에 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기니님이랑 봉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방학을 맞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당근 멤버들끼리도 MT 겸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가면 100% 싸우고 온다. 이게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랑 가도 여행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근 멤버들의 여행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오늘 에피소드는 특별히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민기님, 토론 방식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디디님이 준비한 총 4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입장을 나눠 찬반 토론을 해볼 겁니다. DJ 디디님이 키워드를 제시하면 약 8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 후 결과는 여기 디디님이 준비한 판넬에 붙일 건데요. 만약 토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라피님께서 시민 논객의 자격으로 두 입장 중 더욱 설득력 있는 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4번의 키워드 토론이 끝난 후에 만들어진 여행계획 판넬을 보시고 과연 우리끼리 사이좋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판넬은 후에 당신들의 금공강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근 토론의 토론 참여자 겸 사회자를 맡은 디디입니다. 바로 첫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민기니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바로 장소입니다. 여행은 힐링하러 가는 곳이지 무조건 조용하고 편한 곳 대 여행은 보고 배우러 가는 거야. 볼거리 많은 지역, 즉 휴양 vs 관광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휴양파 또 어떨 때는 관광파인데요. 개인적으로 휴양파가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휴양파 말씀해 주시겠어요? 휴양파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휴양파인데 저만 휴양파인가요? 저도 휴양파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나머지 모카님이랑 봉봉님은 관광파이신 거죠? 네. 네, 그럼 먼저 관광파부터 한마디씩 짧게 이유를 들어볼게요. 자, 네. 여행을 가서 네. 비싼 돈 주고 여행을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그냥 방구석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사이트싱 반드시 필요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왕 여행을 간 거 시간을 내서 돈도 들이고 그래서 최대한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뽕 뽑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광이죠. 그래서 저는 관광파입니다. 말 민기님은 잘한다. 저는 이제 여행은 사실 그냥 저희가 일상에 되게 치여서 막 힘들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때 가서마저도 막 빡빡한 스케줄을 잡아서 관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옳소. 네. 저 같은 경우도 호캉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죠. 그 돈으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치를 부려보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때 가서 푹 쉬고 와야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힘내서 다시 회사도 다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힘내서 다시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휴양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 이제 저희가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자신들의 경험을 내세워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제반박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으니 네. 이번엔 그 반대측에서 먼저 의견을 개신해 주시죠. 민기님 먼저? 아니 저 먼저? 서로 미루고 있어 나. 아니 저는 사실 그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아빠가 되게 그 여행 스케줄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짜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시간별로 정해진 시간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4군데 정도를 도는 그런 일정으로 여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한 번 시간이 그렇게 어긋나니까 진짜 뭐 이게 너무 의무감에 모든 장소를 가게 되고 그리고 막 이것도 그냥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여행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정말 이런 식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하면 안 되겠다. 여행의 목적은 휴양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볼거리를 정해두고 그걸 꼭 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여행이 일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쵸. 약간 강박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오늘 이곳을 못 갔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야만 될 것 같고 안 갔다 오면 내가 여행 계획을 짠 거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정은 여유롭게, 그러니까 옵션으로 많이 두기는 두되 여유롭게 하루에 뭐 한두 곳 정도 이렇게 돌아다닐 거면 아니면 그냥 진짜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잡아서 거기서 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여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약간 휴양파 쪽에 선 것도 있거든요. 네. 관광파님의 입장 있으신가요? 일단 일단은 갔으면 그래도 뭔가 추억은 남기고 와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추억을 물론 호텔 안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남길 수는 있겠지. 근데 그래도 그 장소에서 의미 있는 곳, 그 장소에서 뭐 재미있는 곳, 추억을 더 좋게 남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는 것도? 아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는 것도 물론 그게 진짜 패키지 여행 가는 것처럼 빡빡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은 저는 지난 여름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4박 5일로 엄청 짧게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뭐 학기 끝나고 간 거였는데 과제랑 팀플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을 더 많이 못 다닌 것 때문에 정말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좀 더 여기저기 유명한 데를 다녀볼 걸. 오히려 좀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서 휴양하듯이 계획을 짰는데 저는 그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사진도 남길 걸 하는 아쉬움이 커서 저는 관광이 그런 기억을 남기고 좀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휴양은 방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여기가 휴양파 모독인가요? 이거 지금 아니 사진이 방 안에 있는 것만 찍는
그거 말고 더 있나요?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텔에 있는 수영장도 가고 해안가도 거닐고 이런 게 휴양인 거죠. 그렇죠. 산속에 있으면 숲속길도 좀 걷고 네. 이게 진정한 휴양인 거. 그리고 봉봉님께서 그 아쉬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아쉬운 여행이 성공한 여행입니다. 아. 그다음에 누가 괜찮죠? 명언이다. 그치? 이미 내가 할 거 다 하고 왔어. 그러면 다음에 그 나라에 한 번 더 가보고 싶겠어요? 그 지역에 한 번 더 가보고 싶겠어? 그럼 아쉬움이 있어요? 아, 다음엔 이 지역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이번엔 이것도 해보자. 이런 걸 또 세워서 그 다음 여행이 또 설레는 거죠. 그럼 그쵸. 한 300만 원 가지고 여행 갔는데 아쉬움이 남아. 그럼 어떡할래? 그럼 이제 뼈 빠지게 돈을 모아서 어쨌든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사실 아쉬움이 안 남는 여행은 잘 없지 않아요? 저는 약간 해외여행 다녀보면 어디에 가도 저는 막 한 일주일 동안 한 도시에만 있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 볼 게 계속 넘쳐나고 다음번에 또 와야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좋았던 곳은. 그렇죠. 우리 지금 100세 시대인데 20대지 주제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잠깐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다 보고 다니면 오히려 더 저는 그거를 다 못 볼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내고 좀 가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박물관을 갈 거다. 뭐 하루 종일 그 박물관에만 있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휴양이 사실 호캉스 같은 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휴양하는 것도 휴양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뭔가 관광 아닌가? 아니 뭔가 그런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떤 휴양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 네. 어떠세요? 그럼 굳이 해외여행을 안 가셔도 아니죠. 그 해외 지금 푸꾸옥이나 아니면은 괌이나 이런 데가 왜 인기가 있겠어요? 휴양지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그치. 그리고 사실 저는 여행을 다녀보면 뭔가 이런 박물관 같은데 갔을 때 막 기억이 나중에 돌아와서 많이 안 남더라고요. 박물관.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전개. 네. 네. 왠데 그러면은 왜 기억이 안 남지? 난 그런 게 제일 기억 남던데. 아니 약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박물관에 갔을 때 막 본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해설사 같은 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세세한 거보다는 그냥 친구랑 뭐 같이 뭐 바닷가 이런 데서 수영하면서 막 남았던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휴양을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지금 휴양파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어? 가운데 이거를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각 측의 대표님이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고 바로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파의 어떤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봉님? 아, 네. 자, 여러분. 대략 1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 표를 사서 유럽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에서 휴양을 하든 관광을 하든 결국 비행기 표 값은 똑같습니다. 이왕 100만 원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간 너무 약간 목사님 같은데. 네.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뭐 호텔 방에만 머물면서 휴양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맞아. 맨날 호텔 조식만 먹고. 그쵸? 조식 먹고 프레즐만 먹고. 호텔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자꾸 호텔 안에 갇혀 있는 걸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호텔 아니지. 그럼 그건 관광인 거야. 진짜. 자, 그러면 민기님께서 네. 이걸 반박을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행을 그렇게 물론 비싼 돈을 들여서 가게 되면 그런 뽕을 뽑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내가 들인 돈에 모든 어떤 뽕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저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정말 일상의 끝에 가는 그런 휴식에서 그런 여행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또 받고 온다면 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네. 그럼 봉보님, 민기니님 한마디씩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투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표는 현재 본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휴양파 손 들어주세요. 그럼 나도 할래. 그러면 원래 휴양파였던 저 디디와 민기니님 그리고 봉봉님까지 입장을 번복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모카님까지 네, 함께 해서 저희 휴양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승리네요. 네. 와.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카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자, 장소를 정했으면 이제 잘 곳도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숙소입니다. 잠은 무조건 편안한 곳에서 아무리 안 좋아도 3성급부터 시작. vs 별은 무슨 그냥 보이는 민박집이라도 잠잘 곳만 있으면 땡. 시몬스파와 벽에 머리만 들어 잠들 수 있는 병모대파입니다. 병모대파? 네.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만들어봤어요. 아, 네. 네. 일단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게 어머니가 잠은 무조건 편한 데서 자야 된다. 사람 몸이랑 발이 제일 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의 완벽한 시몬스파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시몬스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병모대파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1대3의 싸움인데 저희를 잘 설득시켜 보시고요. 그러면은 네. 민기니님부터 입장을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냥 제 원래 그냥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냥 아무데나 머리만 대도 그냥 잘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모대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숙소에 상관없이 그냥 어딜 가나 잘 자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병모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시몬스파 분들은? 저는 잠자리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제 여행은 아무래도 뭔가 즐기려고 간 거다 보니까 좀 이왕 그렇게 간 거 좀 편하고 깨끗한 자리에서 잠을 푹 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몬스파입니다. 네, 저도 시몬스파인데 병머대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그 유튜버 분 중에 빠니보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걸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인데 인도에서 이렇게 아무 호텔이나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숙소를 그렇게 정했는데 맨날 막 빈대라 그러죠. 네, 벌레 내가 그런 거 막 물려서 병원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별이 달려있든 아니든 어쨌든 좀 큰 숙소면 청결이나 뭐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좀 맘 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집에 와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숙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다 좋은데 위생 때문에 시몬스파. 뭔가 할 말이 말문이 없네요. 턱. 위생이라고. 말문이 턱. 근데 저는 사실 유럽에 갔을 때 네. 진짜 최악의 숙소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막 딱 파리였는데 네. 딱 들어갔는데 무슨 엄청 오래된 자취방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거의 막 그 천장이랑 거의 숨 쉴 공간만 남기고 침대가 거의 붙어 있었어요. 천장이랑. 그래서 거의 관에 누운 것처럼 자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막 숙소 바꾸자 막 이랬는데 저는 거기서도 되게 나름 잘 잤거든요. 반에서도. 네. 많이 많은. 그래서 뭐 네,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생도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뭐 물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뭐 빈대 같은 거에. 네. 네. 그러면 시몬스파에서 또 재반박 해주실 모카님께서. 뭘 반박해야 되지? 지금 관 같은 곳에서 자도 편안하다고. 네. 너무 불쌍한데. 아니 근데 네. 일단은 그래도 사람이란 게 하루 종일 무빙을 했으면 이제 스테이도 편안하게 해야 되고 물론 근데 위생이 동등한 상황이라면 뭐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약간 더러워 보였지만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아까. 아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음. 애로사항이 아닌가. 아, 저 갑자기 네. 민기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네. 병머대파로 아, 팔룰라? 팔룰라? 급태세 전환을 한번. 오케이. 아니, 병머대파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네. 돈이 뭐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가서 한 번쯤은 이상한 데 누워서 잠도 자보고 그쵸.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 청춘인데 그쵸. 청춘이라고 무조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이따면 고생을 언제 앞으로 더 하려나? 꼰대다! 꼰대다! 꼰대라뇨, 새내기한테. 아니 네. 이제 이게 뭔가 나이가 들면 뭔가 몸이 좀 아픈데도 한 군데씩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이구야. 무조건 여행 갈 때 이렇게 편안한 곳만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20대인 지금 이렇게 힘든 곳에서 한번 자보면 그것도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못할 그런 경험으로. 난 반박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디디님. 네. 디디님은 이제 새내기가 아니에요. 아직 맞아요. 박 차고 나가던가요? 이 자리를. 우린 이제 헛내기야. 벌써 20애들 들어와 있어 이미. 붙은 애들. 맞아. 이미 그제 들어왔어요? 발표 네. 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물론 늙으면은 네. 여기저기 쑤시고 지금 새내기인 나도 이제 헛내기인 헛내기. 나도 네. 쑤시기 시작하는데 물론 편한 데를 찾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면 그냥 젊었을 때부터 편안한 데 가는 게 낫죠. 근데 약간 사실 20대 때는 우리가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말고 뭔가 돈이 들어올 구석이 물론 알바를 하면 있긴 하지만 뭔가 고정적인 수입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빈곤함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을 좀 아껴가지고 여행을 좀 더 재밌게 하는데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돈이 많다면 뭐 그거는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거를 우리 돈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부모님 재력으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여행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눈을 너무 높여놨다. 근데 이제는 이 정도 숙소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의 눈을 너무 높여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커서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벌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곳에 눈을 들여놓고 맛을 들여버리면 나중에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좋은 데 가면 되지. 혼자 좋은데 그럼 할 말은 없네. 아니 근데 워크맨에 보시나요? 다 워크맨 장성규 씨가 하는. 가끔 짤만 가끔 하네.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편이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또 그거 보면은 또 갈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막 그렇게 안 당기고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그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영업을 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영업하기 전에 봉봉님께서 지금 조용히 하시는데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이게 기왕 여행을 간 거면 이제 저는 잠자리가 편해야 다음날 스케줄도 편하게 잘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자리에 되게 예민해서 네. 좀 편한 잠자리를 가져야 그 다음날 여행, 그리고 제가 관광파라고 아까 했다 보니까 다음날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광을 열심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시몬스파로 남겠습니다. 저는 긴 말 안 하고 모카님 아까 게스트하우스 약간 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병머대파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세요. 이게 마지막 영업인 걸로.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바로 투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머대파 손 들어주세요. 나 지금 민규님 도와드리려고 저도 넘어왔는데. 병원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디디와 민규님이 병머대파고요. 네. 시몬스파는 그럼 자동으로 모카님이랑 봉봉님. 네. 이렇게 그럼 2대 2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시민논객 라피님께서 네. 저희 두 입장 중에 어디가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가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농객 라피입니다. 와. 네, 우선 양 팀의 아주 열띤 토론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시몬스파랑 병머대파죠. 네. 저는 병머대파로 가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디디님의 열정이 옆에서 지금 약간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민기님의 정말, 편을 들어주는 네, 걸 정말 봤는데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젊었을 때는 조금 돈을 좀 아껴서 나이 드신 거 티나요? 젊었을 때 약간 잠자는 것보다 더 다른 경험에 소중한 경험에 돈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진짜 감격스럽네요. 지금 민규님과 제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네. 하는 대로 거의 다 네. 가고 있습니다. 두 분 약간 분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절반이 나왔어요. 바로 세 번째 토론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키워드는 봉봉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키워드는 음식입니다. 3시간을 기다려도 맛집 vs 알려진 맛집 아니어도 맛있는 집은 많다. 숨은 맛집을 찾아내겠어. 미슐랭파 대 콜럼버스파입니다. 네. 원래 같았으면 저는 미슐랭파였겠지만 대기 시간이 3시간인 거면 이러면 저는 콜럼버스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미슐랭파 그래도 갈까? 그러면 전 미슐랭파로 할래요. 그럼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미슐랭파? 미슐랭파. 저 미슐랭파요. 네. 그럼 저랑 모카님. 그 다음에 콜럼버스파는 저 민기뉴와 봉봉입니다. 네. 네. 그러면 모카님께서 미슐랭파 어필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사치 여행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입이 즐거워야 되고 눈은 솔직히 눈은 일단 조금 뭐 아쉬운데 보고서 아쉬운데 구경 갔다 해도 밥이 맛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쵸. 안 그래? 다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미슐랭파가 맞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 중에서 돈을 얼마 돈 그 내역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먹는데 거의 다 쓴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인증된 데 가야 되니까 미슐랭파가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콜럼버스파. 네. 콜럼버스파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 시간을 3시간이나 기다리면 어느 음식이나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요. 아유, 맞아요. 네, 진짜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바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당 중에 좀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당에 저는 직접 찾아가 보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맛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만약에 숨은 맛집을 찾아냈을 때 오는 또 기쁨이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콜럼버스파를 네, 지지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미슐랭 받은 식당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식당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재미도 또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3시간을 절대 못 기다려요. 그 3시간을 그냥 줄을 서느라고 기다리는 데에만 허비하는 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뽕 뽑는 일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콜럼버스파입니다. 네. 근데 일단 봉봉님께서 이게 해외여행, 그러니까 국내 여행이면 말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이면 이렇게 돈 가지고 어쨌든 가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현지 식당. 근데 만약 그게 한국인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그럼 돈도 버리고 맛도 버리고 기분도 버리고 그다음 여행은 그럼 힘없이 터덕터덕. 그러고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와서 숙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치. 옆방에 한국인이 있으면 저 죄송한데 라면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김이라도 이런다고요. 아니, 네.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그리고 여행에 뭐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런 음식도 있구나 하고 아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미슐랭 파시잖아요. 네. 미슐랭 맛집 가면 오히려 더 맛없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프랑스 갔을 때 한 미슐랭 맛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맛까지 없으면 진짜 더 터덜터덜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네. 미슐랭 그런 한 데 가면은 사진빨은 잘 나오잖아요. 아, 그쵸. 이제 20대 새로운 문화 인스타그래머들. 그거는 먹기 위해 찍는 게 그러니까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찍기 위해 가는 거죠. 아니죠. 먹기 위해 부차적인 거죠. 그쵸. 갔는데 사진도 잘 나오네? 이러면 약간 덤인 거죠. 게이득? 그치. 그건 일단 맛이 있고 딱 사진까지 잘 나와야 되는데 맛이 없다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네. 내가 3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맛이 없어. 그래도 내가 유명한 데 왔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가죠? 근데 내가 이상한 데 들어갔어. 맛도 없어. 그러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라는 데 갈걸. 그럼 거긴 맛이 없었어도 그래도 일단 갔으니까 후회는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맛없는 데라도 여기는 유명한 데가 아니니까 맛이 없다.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할 수 있죠. 오히려 맛있는 데 갔는데 맛이 없으면 맛있는 데 갔는데 맛있다고 유명해서 갔는데 맛이 없어. 이러면 막 실망감이 엄청난데 그냥 내가 고른 맛집을 딱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도 여기는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민규리님. 네. 그걸 4글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뭔데요? 정신승리. 그리고 여러분들 네. 혹시 여행 가서 하루에 3끼만 드시나요? 네. 아니. 단호한데? 하루 3시간에 저는 3시간을 기다려서 한 곳만 갈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2곳, 3곳을 더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곳 가는 게 디저트 집 아니야? 그치. 밥집을 2-3곳 더 가? 밥으로 배를 채워야죠.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 2-3곳 갔는데 그것도 다 맛없으면. 그런 거는 완전 가정이죠. 저도 베트남에 갔는데 네. 맛있는 거, 그러니까 전 다행히 다 맛있긴 했는데 제가 대만 같은 경우는 편의점 들어가는 것도 약간 꺼려했던 게 그 향신료 향이랑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지 식당에 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리 같이 대만 가자 이랬을 때 난 대만 입맛 안 맞아서 안 갈래 이러면 그 나라에 대한 네? 기억도 그 나라에 대한 추억도 네. 안 좋게 이렇게 기억 남게 되잖아요. 맛집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추억까지 안 좋아진다는 건 살짝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빨리 도와주세요, 목사님. 빨리. 맛집. 봐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비빔밥? 아니지. 비빔밥 아니에요? 아니지. 삼겹살? 아니지. 홍대나 이태원 가가지고 외국 음식을 먹지. 그치. 근데 거기도 다 이미 인증된 곳이잖아. 맛있고. 그치.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갈 때 한국인들이 잘 쉽게 먹을 수 있는 현지 외국인의 다른 맛집을 찾잖아요. 이제 그 옛날처럼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갔어. 그럼 한국에 가서 무조건 비빔밥 그런 문화가 아니야. 정말요? 저는 그런 문화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글로벌화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맛집을 가면은 꼭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그런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되게 많이 올라오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당에 가면 꼭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 저는 여기가 한국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좀 해외여행에 왔으면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걸 먹어야지 한국인 입맛에 맞는 그렇게 좀 맞춰진 그런 식당에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이 호캉스. 자, 근데 봐봐요. 그렇게 현지 식당에서 밥 먹고 결국에 숙소 가서 뭐 먹어요? 컵라면 드시잖아요. 그거는 한국의 맛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결국엔 네. 그렇게 한국인의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니까. 네, 그럼 봉봉님. 근데 굳이 지금 다 해외여행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내 여행에서도 그 숨겨진 맛집을 찾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지적 창견 시점? 거기 봤는데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연예인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매니저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지방에 있는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께 많이 여쭤봐서 그 맛집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그 본인이 담당하시는 연예인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족도가 항상 100%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현지인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 맛집 많이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여쭤봐서 딱 그 거기 사는 사람들만 아는 맛집을 찾아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뭐 막상 특히 제주도가 그렇죠. 제주도에서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는 뭐 인스타용 맛집 그런데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봐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제주도 갔을 때 택시기사분이 추천해주신 횟집 이런 데 갔더니 진짜 너무 맛있고 그런 데는 뭐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잠시 각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네. 바로 투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슐랭파. 저랑 그럼 모카님이 미슐랭파고요. 그 다음 자동적으로 그럼 네, 민기님과 봉봉님이 콜럼버스파?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시는 시민농객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등장한 시민농객 라피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약간 치열하게 두 팀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전 민기뉴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을 보는 게 처음 본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이번에는 콜럼버스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봉봉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네, 저도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쉽게 저는 졌고요. 그다음 벌써 마지막 토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중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장소는 휴양파의 승리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 그런 곳이 되겠고 숙소는 시몬스파의 승리였죠. 병머대파인가요? 아, 내가 이겼구나. 네. 병머대파니까 이제 민박집, 그냥 보이는 민박집 혹은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지금 정해진 결과죠. 콜럼버스파의 승리로 이제 숨은 맛집을 찾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모카님 네. 설명해 주실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죄송합니다. 바로 볼거리입니다. 이 지역을 다 보려면 24시간이 모자라. 선미의 노래죠. 선미파. 그리고 여행은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고 있는 것. 힐링캠프 이경규파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어느 곳인가요? 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그 호캉스보다는 사이트신 관광이라 그랬는데 저는 관광인데 이경규파예요. 오. 그건 뭐죠? 그러니까 여행을 단타로 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루에 2-3개씩 보고 이제 딱 적당히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서 마감 막 하고 오케이.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I got it. 오케이. 저는 선미파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관되시네요. 네, 그럼 민기님은 저는 이경규파예요. 저는 휴양파였기 때문에 네. 저도 항상 머리로는 선미파를 외치는데 몸이 네. 이경규라서 그럼 저도 이경규파로 네. 가겠고 그러면 우리 셋 중에 누구 한 명이 마음이 이제 혹하면 네. 봉봉님과 한 편이 되실 수도 있고 네. 약간은 외로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그러면 봉봉님부터 먼저 어필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사실 아까 관광파 얘기 드렸을 때랑 똑같아요. 이왕 여행을 간 거면 이제 그 날만큼은 계속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이 겨우겨우 휴가를 한 뭐 2박 3일 냈다고 치면은 그 2박 3일 동안은 몰아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즐겨야 되니까 볼거리를 최대한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프랑스 여행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이 대신 일정을 짜줘서 하루에 하나?
2개 정도밖에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운 기억만 계속 남아 있어서 뭐 하루에 적어도 한 3-4곳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기뉴님은 저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뭔가 정말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휴양파였으니까 여행의 목적은 휴양이다. 그쵸. 그런데 그렇게 24시간 동안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뭔가 가서도 되게 초조하고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다 싶으면은 여행을 갈 때는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돌아와서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 저도 베트남 가서 한 셋째 날 이때까지는 가족끼리 자유여행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빡빡하게 다니다가 셋째 날에서 넷째 날 이때부터는 저랑 동생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동생은 완벽한 이경규파거든요. 걔는 그냥 진짜 숙소에만 이렇게 박혀가지고 놀고 이러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넷째 날부터는 엄마랑 아빠랑 먼저 아침에 다른 곳을 갔다 오시고 저희는 좀 늦게까지 자고 아니면은 중간에 놀다가 다시 숙소 들어와서 한 3-4시간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시 나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중간중간 에너지 충전도 되고 확실히 이경규파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빨리 꼬셔주세요 우리를. 그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일정이 4박 5일이다 치면 마지막 날 이제 쉬는 날로 해서 일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날만 이경규파 아닌가요? 결국은 이경규잖아. 아니죠. 당황하셨어. 말 모니터? 자꾸 비싼 얘기만 하게 되는데 뭐 이왕 간 거 그치, 이왕 간 거. 열심히 봐야죠. 안 그럼 저처럼 아쉬움이 남으면 어떡해요? 네, 근데 그건 진짜 만약에 유럽이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면 진짜 유럽 같은 데는 한 번에 드는 돈도 좀 많고 그쵸. 가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내서 가기가. 또 가까운 곳은 좀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까운 곳에 대해서도 선미파신가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여행이라든지. 점점 흔들리는데요. 넘어오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중에 바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투표. 그러면 선미파는 시민님이? 시민농계. 기겁하시네. 그 다음에 이경규파의 그럼 우리 네 네 전부가. 네. 와우. 네, 이로써 장장 거의 40분 가량의 토론의 끝이 났는데요. 저도 토론 도중에 목도리를 풀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패널분들. 네, 그러면 토론 소감을 들어보기 전에 당금 토론의 결과를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당금 멤버들끼리 떠날 행선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정해졌고요. 그곳에서 민박집 혹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로운 일정 속에서 하루에 한두 곳만 놀러 다니는 그런 여행이 될 거고요. 식사는 숨은 맛집을 찾아 대기 시간 없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계획표가 완성이 됐어요.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진짜 딱 MT 유형인데. 가가지고.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도 이렇게 4번의 토론이 다 서로 부딪혔잖아요. 이렇게 친구랑 계획을 짜다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코너 겸 장난식으로 한 거지만 실제로 하면 정말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봉봉님. 차라리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싸우게 된다면 시간을 두고 따로 다닐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짠적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 있던데. 네. 네, 그냥 이제 서로 여행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 좋으려고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찢어져서 좀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밥은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시간을 주고 여유를 두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모카님은? 저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애들이랑 여행을 갈 때
담당자를 아예 지목을 딱 해요. 어. 너가 계획 짜라. 너가 총무해라. 내가 뭐 숙소 알아보겠다. 딱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애들이 불만족한다? 그럼 총무 뭐 그 사람 탓이죠. 이렇게? 딱 완전히 세분화된 역할 분담. 그리고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행 준비하면서 싸운 일은 없었습니다. 민기누님. 네, 저도 일단 여행 갈 때 좀 스타일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눈으로 담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가서 싸운다라고 하면 저도 봉봉님처럼 뭔가 흩어져서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지내면 좀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 안 맞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솔직하게 얘기하든 아니면 좀 돌려서 얘기하든 아예 여행을 취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묵묵히 따라다닐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쨌든 여행이 안 맞으면 그 사람한테도 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다면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지 않을까.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직 정규 코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회의 때 당금 토론이 그 아이템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가 만약에 정규 편성이 된다면 파일럿 형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아이가 우리 당금의 정규 코너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수견?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네. 어떤 점이? 너무 네. 뭐랄까 매운맛이 없어요. 매운맛 막 좀 서로 추가. 멱살 잡고 막 그쵸. 저도 이게 약간 맞아 그래야 되는데 다들 너무 착해서 MT를 갔다면 이제 싸울 수도 여기서. 야라 그랬어 지금.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설득이 되실 수도 있고 좀 생각이 넓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되게 좋은 코너가 아닌가.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듣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뭔가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깊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잖아요. 양쪽 입장을.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널분들의 조언 감사드리면서 당금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은 여행계획 세우기라는 주제로 당금 토론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여행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당금 멤버들과 같은 또래인 대학생분들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학생분들, 또 치열하게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모든 당금 청취자분들, 저희 당금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여행지 또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대본의 디디, 패널의 봉봉, 오카 민기뉴 였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